은행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로의 관리자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수로가 가진 물의 일부는 언제나 저수지에 보관되어야 했습니다. 격동의 시기를 대비한 지급준비금이었죠. 은행과 정부는 저수지에 갇힌 물이 늘 아까웠습니다. 흐르게 해야 할 물인데 이 귀한 물이 왜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하나? 중앙은행이 반론을 펴니다. 저수지의 물은 예상치 못한 폭풍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닻입니다. 안정이라는 가치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죠. 우리는 당신이 이 고유한 물을 묶어두는 것에 대해 황금 안개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정부와 은행은 깨달았습니다. 중앙은행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수로가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물을 모두 흐르게 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요. 이자는 곧 균형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황금 안개는 고요한 물이 저수지에 머무르게 하는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흐름의 에너지를 포기한 것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었습니다. 황금 안개는 흐름의 계곡 전체의 심장이 계속해서 고동치고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앞서 얘기는 지급준비금 이자제도 논란과 한국은행 비교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준비금이라 하며 고객이 갑자기 돈을 인출하더라도 은행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안전판입니다. 지급준비금에는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법정 지급준비금과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가로 예치하는 초과 지급준비금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과 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 맡겨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미국에서는 IORB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연준은 양적 완화 정책, 즉 대규모 국채 매입을 통해 시중에 돈을 쏟아냈습니다. 과거에는 연준이 국채를 사고 팔며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금리가 내려가고 돈이 부족하면 금리가 오르는 구조였죠. 그러나 양적 완화 이후에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유동성의 양을 줄인다고 해도 금리가 좀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유동성의 양이 아니라 유동성의 가격을 조절하는 수단을 도입했습니다. 지준금리가 높아지면 은행들은 굳이 다른 은행이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지 않고 안전하게 연준에 예치하려 하겠죠. 결국 지준금리가 단기금리의 하한선을 형성하며 연준이 금리를 훨씬 더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 연준은 IORB 조정을 통해 단기금리를 통제합니다. IORB는 연준의 정책 금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시장 전체의 단기금리가 그 수준 근처에서 형성됩니다. 이 제도는 또 다른 중요한 효과를 갖습니다. 은행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도 중앙은행에 예치한 자금에서 안정적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이나 투자를 줄이고 따라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IORB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금융 안정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2025년 가을 미국 의회, 특히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IORB 폐지론이 부상했습니다. 연준이 은행에 이자를 주는 것이 납세자 부담이라는 것이 논거입니다. 연준이 지급하는 이자가 많아질수록 연준의 순이익이 줄어들고 그만큼 재무부에 송금되는 금액이 줄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의 세금이 은행, 특히 외국계 은행의 이자로 흘러들어간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없애면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다소 오해에 기반한 주장입니다. 우선 IORB는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준은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받아 그 돈으로 국채 등 자산을 운용하고 그 이자 수익으로 준비금 이자를 지급합니다. 즉, 정부 재정이 아니라 중앙은행 자산운용 수익에서 나옵니다. 또한 IORB는 단기 금리를 정밀하게 조절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입니다. 만약 이 제도를 없애면 연준은 단기금리 통제력을 잃게 되고 통화정책의 전달 메커니즘이 무너집니다.
이는 곧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ORB는 장기적으로 재무부의 순비용을 유발하지 않으며 오히려 금리 조절과 금융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은행이 IORB로 공짜 돈을 벌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은행들은 예금 이자나 차입 비용을 지불하며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IORB 수익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유지의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 절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 유지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고 단기 금리를 통제할 수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한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국은행도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규모는 미국과 다릅니다. 한국은 지급준비금 자체가 많지 않고 유동성이 미국처럼 과잉되지 않았기 때문에 IORB만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개시장 운영, 콜금리 조절, 환매 조건부채권, RP 매매 등이 주요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할은 비슷하지만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정리하자면 IORB가 정치적으로 재정절감 논리로 공격받지만 경제적으로는 단기금리 통제와 금융안정 유지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입니다. 향후 한국도 금융시장 규모가 커지고 양적 완화적 정책을 반복하게 된다면 IORB와 유사한 금리 중심형 통화정책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ORB는 금융 시스템의 긴장을 조절하는 밸브를 정밀하게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단순한 비용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경제 전체의 안정성과 통화 정책의 신뢰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